안녕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도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9조 원이 찍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 원이었는데 한 해 만에 19조 원이 당기순이익으로 찍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종속기업 투자이익이 무려 4조 5천억 원이 났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되면서 투자이익으로 4조 5천억 원이 찍히게 된 겁니다. 관계기업으로 변경된 이유는 지배력의 상실입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연결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는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이익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중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빼고 투자이익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종속기업일 때는 연결재무제표에 함께 작성하지만 관계기업일 때는 연결재무제표에 함께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을 빼줍니다. 먼저 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를 구합니다. 4조 8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순자산 3천억 원을 뺍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원이 종속기업 투자이익으로 계산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이익 4조 5천억 원이 영업외 손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죠. 수익으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투자이익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업에서 발생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외 이익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9조 원이 나왔던 겁니다. 영업수익이 플러스든 영업외 수익이 플러스든 결국 계산한 당기순이익이 19조 원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에는 흑자 전환한 겁니다. 19조 원을 벌게 된 것이죠. 어떻게? 단지 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하면서 투자이익을 영업의 수익으로 적으면서 흑자 전환한 겁니다. 기업 회계에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은 다른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류가 변경되면 이전의 자산은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때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4조 8천억 원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정가치는 지분법이라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왜? 공정가치는 지분법이라기보다는 회계 처리가 바뀔 때 등장합니다. 회계 처리가 바뀌니까 새롭게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죠. 회계 처리가 연결회계에서 지분법으로 바뀔 때 또는 지분법에서 연결회계로 바뀔 때 투자 주식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회계 처리를 연결회계로 했거나 지분법으로 했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금감원이 콕 집었고 증선이도 동의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분식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삼바가 에피스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가치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부터 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하면서 공정가치로 평가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하여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감원의 주장대로 회계 처리한다면 공정가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금감원은 삼바가 처음 2012년도부터 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바는 처음 2012년도에는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 처리하다가 2015년도에는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가치가 등장하면서 에피스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하면 공정가치가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하면 에피스의 가치는 삼바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예시를 들겠습니다. 지배회사 김밥이 관계기업 청국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기업 청국이 1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지배기업 김밥의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지분법을 사용합니다.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10억 원에서 지배기업의 지분율 30%가 적용된 3억 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항목의 이름은 지분법 이익입니다. 어디에서도 공정가치가 등장하지 않죠. 당기순이익에 지분율을 곱해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합니다. HLB 작년 2020년도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1000억 원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1150억 원이었으므로 약 1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관계기업에서 손실이 난 것이죠. 지분법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관계기업의 당기순 손실에다가 지배기업 HLB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약 100억 원이죠. 관계기업의 당기순 손실을 전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분율만큼만 적용하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평가 방법은 당연히 지분법이겠지만 재무상태표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역시 지분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변동 내역을 보겠습니다. 기초금액이 1150억 원이었는데 기말금액은 1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분법 손익이 100억 원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HLB의 관계기업에서 난 손실입니다. HLB의 관계기업은 세 곳입니다. 바다중공업이 지분율 28%고요. 현대요트는 지분율 39%, 그리고 HLB생명과학은 지분율 18%입니다. HLB생명과학만 지분율이 20% 미만인데 유의적인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분율이 20% 미만임에도 관계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관계기업인 이 세 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지분율을 곱한 숫자인 관계기업 투자 손실이 HLB 재무제표에 찍힌 것이죠. 대부분의 손실은 HLB생명과학에서 났습니다. 100억 원이 손실 났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100억 원이 나온 걸까요? HLB생명과학의 단기 순손실은 100억 원보다 더 큽니다. 560억 원이죠. 이 숫자는 HLB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를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났죠. 지배기업 LB의 관계기업은 L생입니다.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L생의 단기 순손실은 560억 원입니다. 560억 원에 18%를 곱하면 지분법 평가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560억 원 곱하기 18%를 하면 1000억 원이 나옵니다. 이게 맨 처음 HLB의 재무상태표에서 봤던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지분법 손익 마이너스 1000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 관련 손익 항목에 1000억 원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관계기업의 손익도 지배기업의 손익의 지분율만큼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계산되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계기업은 지분율만큼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속기업은 어떨까요? 종속기업은 합산합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죠. 하나의 회사처럼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지분율만큼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연결에 포함된 회사의 수는 4개입니다. 아까 관계기업은 3개였습니다. 숫자가 다르죠. 종속기업은 엘레바, 이뮤노믹, 화지메디칼, 화지메디스입니다. 앞서 살펴본 관계기업보다 지분율이 훨씬 더 높은 자회사들이 바로 이 종속기업들입니다. 엘레바는 지분율 100%, 이뮤노믹은 지분율 41%, 화진메디칼은 지분율 100%, 화진메디스도 지분율 100%입니다. 세 개의 기업은 모두 지분율이 100%입니다. 100% 자회사라는 소리입니다. 이뮤노믹은 지분율이 50%가 안 되죠. 그런데 이사회를 통해 지배력을 획득하였다는 이유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L생이 지분율 20% 미만임에도 관계기업으로 분류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대한 예고를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부터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습니다. 논리가 보강된 건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독 지배인지 공동 지배인지는 모르겠으나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급해서 하나의 회계 처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공정 가치를 등장시키지 말고요. 이러한 주장은 100번 양보한 겁니다. 내가 한 발 물러나 양보해서 주장을 펼쳐도 3반은 잘못했다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독 지배를 주장하든 공동 지배를 주장하든 지배력 변동이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는데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회계 처리를 변경한 건 잘못한 것이다 라는 주장인 것이죠. 이에 대해 증선이는 그건 알겠는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변경한 게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너는 단독 지배로 보느냐 공동 지배로 보느냐 물어본 것이죠.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료와 논리를 보강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동지배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주장이 되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를 처음부터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해야 했다는 주장이 된 겁니다. 처음에 종속기업이었다가 중간에 관계기업으로 바꾼 건 고의적 회계분식이라는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회계 처리가 바뀔 때 공정가치가 등장합니다. 관계기업은 지분법으로 평가합니다. 지분법 평가손익은 단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